네, 반갑습니다. 저희 2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이게 지난달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강사들이 미국에서 못 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줌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저희가 다시 뵙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즘 아마 이 춘천하고도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서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 도둑들이 이걸 하도 노리고 있으니까 이 주인이 울타리 쳤어요. 울타리 이렇게 높게 쳤는데 도둑이 셋이 있었는데 둘은 포기를 했고 한 도둑은 이걸 반을 잘라서 훔쳐갔어요. 울타리가 높으니까 하나를 통째로 못 들고 가고 반만 잘라서 가져간 거죠.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이 두 도둑하고 이 금덩어리 잊어버리는 사람 중에 어떤 놈이 더 나쁘냐 이거를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춘천 캠페이지 오늘 제목이 캠페이지 내 유적 발굴과 관련돼서 이제 중세시대 유적이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캠페이지가 지금 발굴이 중단됐어요. 왜 중단이 됐냐면 비슷한 경우에요. 문화재 발굴 한창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 유물을 방치했네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가 골치 아프죠. 그럼 덮어라.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유적들 오늘 아마 나올 내용들이 그런 내용일 텐데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유적들이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는 핑계가 잘 된 거죠. 덮어라 그럼 그냥 더 이상 이제 하지 말고 보존이라는 거로 해서 덮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거의 역사 보니까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캠페이지 언제 개발이 들어가나 대개발 들어가면 발굴할 텐데 굉장히 궁금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절반밖에 못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도 신고한 사람들이 저희가 신고했는 줄 알아요. 지금 문화재청은 안 그렇지만 아마 여기 오늘 하시는 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고했는 줄. 아마 일부의 학계의 일부의 분들은 춘천의 시민단체는 제 이름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춘천의 시민단체들이 이걸 신고해서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뻔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춘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재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측과 또 이런 사람들의 뜻조차도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 바깥에 잘못 알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못하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도 지키는 사람과 훔쳐간 놈 중에 어떤 놈이 더 나쁘냐. 이 논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내드렸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지 아마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101번째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6월 달에 첫 강좌를 시작했고요. 100강까지만 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100강을 지난달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1번째고요. 전체적으로 12월 달까지 가면 이제 104강자로 저희가 강좌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긴 시간을 왔는데요. 오면서 캠페이지가 지금 아마 3번째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동안 나왔던 캠페이지는 보지 못하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오늘의 강의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적들과 인물들을 가지고 아마 하는 첫 번째 강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의하실 분을 바로 소개해 드리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요. 캠페이지 발굴을 지금 3개 업체들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모두가 3개 업체가 다 강원도가 아니고 저 경상도에서 온 업체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 입찰을 받거든요. 전국 입찰을 보는 바람에 그 전국 입찰이 되게 되는데 제가 일조를 했죠. 강원도 업체들이 이걸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시에다가 뭐라 그러겠냐면 원칙대로 해라 이거. 원칙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갖고
전국이 철없는데 공교롭게 경상도업체가 다 돼서 그 중에 한 업체인 영남문화재연구원의 그 연구과장님이신 남도인 과장님이 오늘 강의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있는 강의일 것 같고요.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는 강의니까 다는 못 보지만 굉장히 아마 기대들이 클 거라 생각이 들고 바로 강사님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인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연구부 과장으로 있는 남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춘천에 와서 이런 100회가 넘는 강의에 초대받아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렇게 소개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춘천 근화동 캠프 페이지 내유저에서 학인들 유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춘천의 중세시대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캠프 페이지 지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봉이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자리가 좀 불편해서 이쪽에서 그냥 서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조사 현황 및 경과를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유적의 입지와 환경, 세 번째 유적 현황, 네 번째 1에서 3구역 조사 내용, 다섯 번째 유적으로 살펴본 춘천의 중세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 용어가 이거 조금 특별하죠? 이거 유럽에서 만든 말입니다. 고대와 근대 중간, 그리고 또 나누자면 고대는 노예제, 중세는 농노제, 근대는 자본주의. 이 내용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중세시대를 하면 통일사 시대부터 조선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 중세시대를 하면 고려시대 전체를 중세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학계에서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현황을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사명은 알다시피 춘천 근화동 캠프 페이지 내 유적 139역 회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들었다시피 전부 다 영남권에서 올라와가지고 1구역은 세종, 2구역은 영남, 3구역은 부경문물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재청 허가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세 개의 구역이 동시 발굴, 동시 복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추가적으로 공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벗기고 이걸 전부 다 상층을 조사한 다음에 이 하층에 내려가서 다시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역사문화연구회라든지 여기 오신 분들한테 공개를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민원부터 시작해서 행정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종문화재연구원이 녹색 부분, 영남문화재연구원이 붉은색 부분,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의 부경문화재연구원이 여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요거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2008년에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의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시굴조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이 국가고고학연구소, 예명문화재연구원, 강원문화재연구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 문화재 발굴은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많이 있는데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유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봅니다. 한 300개 이상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가 확인되는 지점이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구가 안 나왔다는 부분. 그래서 발굴 범위를 1구역은 이렇게 잡았고 2구역은
요렇게 작았고 상부역은 이렇게 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와중에 시굴 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 오염토 부분은 발굴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확인해봐라. 그래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시굴을 하고 요 14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추가적인 발굴 조사 구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마 또 다른 업체한테 입찰을 맡겨서 아마 조사가 진행되지 싶습니다. 이거 보시면 2021년 9월 현재 각 구역별 조사 진행 현황입니다. 요 세종문화재연구원에 보이는 1구역은 상층 조사가 100% 진행돼가지고 지금 복토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2구역 영남문화재연구원은 이렇게 욕구가 표시된 이 부분만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복도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가셔도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 3구역은 이 부분이 지금 조사가 됐고 이 부분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층 조사는 저희 2구역하고 3구역은 상층 조사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토양온 오염해당 사투장 확보하고 그리고 문화재청 안전조치 사항이 이행된 다음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굴하지 싶습니다. 그때는 아마 조사 중에 연락하셔서 오시면 충분히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의 지리적 위치를 간략하게 저보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산맥의 서부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고 춘천 분지를 이루며 북한강과 소양강이 우두평양 서쪽에서 합류. 분지 내에는 해발 300m 이하의 불음성 산지와 산록 완사면이 넓게 발달해 있고 외곽에는 서북부와 동부산지는 해발 650에서 890m로 분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지를 에워싸고 있는 요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춘천의 역사적 환경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춘천 지역은 신라 9세기 구주의 하나로 우수주와 삭주가 설치된 곳입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백제 영역의 동쪽권으로 파악되고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 중엽에는 신라 영역, 637년 선덕왕 6년에 우수주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673년 문무왕 13년에 수약주라가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봉이산성이 축조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757년 경도왕 16년에 삭주로 개명됩니다. 고려 태조 때 춘주, 조선 태종 때 춘천, 현재의 춘천 이름이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근하동은 공지평야 북쪽에 위치해 있고 북한강 동쪽 하안에 형성된 충적지로 옛 춘천읍에 앞들이 있다여 앞두루 또는 정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기 좋았던 지점이 현재도 살기가 좋습니다. 현재 살기 좋은 지점을 보면 그 지점은 예전에도 살기가 좋았던 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양강과 북한강 사이에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물도 풍부해요. 경작도 잘 됐을 거고 모든 시설이 합당해서 이 부분이 살기가 제일 좋은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강 주변으로 다수의 유적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거지만 이 주변에 추가적으로 더 확인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고군이 확인된 지역이고 4번, 5번, 6번은 7세기 이후 신라 생활유적, 그러니까 마을 유적이 확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라든지 건물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8번이 통일신라 시대 이후 마을 유적도 지금 파악됐고 하층을 조사해 봤을 때 근하동은 신라시대 마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동 지도를 보시면 여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여기에 간청이 있고 간청 옆으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사 지역 주변으로 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발굴 조사가 끝난 지역입니다. 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4번이고요. 여기는 1구역, 2구역, 3구역 발굴 조사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봉이산이 여기 있는데 봉이산은 삼국사기의 수약주, 주양성으로 비정되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칠평석단, 다들 한 번쯤 가보셨을 거라고 파악되는 전충안사지, 천육지 상형 기하가 출토되어 있는 영문 기하가 출토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근하동 강간지주, 이 부분이 지하차도로 넘어가는 이 지하도 부분입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렇게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 유적이 확인된 지역입니다. 2구역하고 3구역 중간 부분에서 서로 이어지는 유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춘천 역사부지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여기 전부 다 유구를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철기시대부터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연결돼서 쭉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범위는 이쪽 편이 많고 철기시대는 이렇게 많고 여기 표시된 이런 게 주거지인데 고고학 영어로 연자형 주거지라고 파악하는 주거지입니다. 역사부지 앞쪽에. 잠깐만요. 선생님 마스크를 좀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좀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숨도 막히고 그러네요. 근하동 562-19번지 유적입니다. 국강에서 조사했고 마찬가지로 생활유적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조사된 1, 2, 3구역에 대해서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구역 조사 범위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1구역입니다. 유적이 굉장히 많이 부파하고 있습니다. 층위를 보시면 시굴 조사에서 1층부터 2, 3, 4, 5, 6, 7층까지 확인되고 있고 이 부분을 보시면 복도층 바로 아래에서 유가 확인층이 바로 확인됩니다. 이 층에서 바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드별 유구 유물 현황입니다. 이건 그냥 표로만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그리드, 2그리드, 3그리드, 4그리드, 5그리드로 나갔고 4그리드와 5그리드, 남한여초라고 하는 건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라고 시기를 구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로유구와 건물지, 수열주거지, 담장지, 내당유구, 수열유구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유구는 총 114개에서 유물 247점 정도 출토되었습니다. 요거는 유물 정리 과정하고 안에 들어가서 세척하고 이렇게 하면 붙는 경우도 생기고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요건 정확한 출토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숫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지에 대해서 확인되는 총 17개가 1구역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을 통합해서 발표하면 좋겠지만 1구역하고 3구역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문화시청 자료, 현지 실사 자료의 일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지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지라고 하면 구덩이를 파고 자갈돌을 채워넣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올린 상태로 그 위에 기둥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위에 상부는 다 날아가고 아래쪽 구덩이를 판 자리하고 구덩이 안에 기둥이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게 채우는 채우는 적심, 요 기둥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2호 담장지 안에서 춘천 소양로 유적에 출토한 7,000석탑의 명문 기와랑 거의 동일한 기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은 거의 비슷한 유적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건물지를 세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이. 원형으로 안에 강돌을 채워넣고 그 위에 초석을 올린 다음에 나무 기둥을 올렸을 거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두 개의 적심이 2열로 배치된 구조입니다. 두 개의 적심이 2열로 배치되고 쭉 내려옵니다. 니은자형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 이게 해랑이라고 보이는데 절에 가보시면 복도처럼 생긴 지붕이 있는 열을 보통 해랑이라고 하거든요. 그 해랑을 말하는 겁니다. 해랑 사이에 이렇게 공지가 있습니다. 이 표시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입구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하열과 성면, 담장면이 항의되고 적심은 10에서 20cm의 강도를 이용해서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적심하고 적심 간의 거리는 3에서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심 중복도는 건물의 중심축의 변화가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부 확인됩니다. 요거는 정축이나 개축의 상황을 알 수 있으나 하부 시설만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정축이다, 개축이다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평면 배치를 확인한 다음에 요 배치에 추가적인 배치가 나올 때만 정축하고 개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토 유물로는 주로 무늬 소변, 단판 연암 수막새, 연암 수막새가 요겁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 처마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겁니다. 요걸 수막새라고 하고 옆으로 펴진 거는 안막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 해자 출토품이랑 거의 흡사한 모양의 수막새입니다. 그리고 요런 유물을 봤을 때 건물지의 중심 연대는 남한여초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 건물지입니다. 요건 주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쪽에 구두를 설치하고 여기 아궁이가 있고 여기에 불을 펴서 요 연기를 들어가서 요 돌을 데운 다음에 요 집 안 전체를 데우는 구조입니다. 요 구조에 따라서 일자형, T자형으로 나눠집니다. 기역자형은 뒤에 가서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역자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의 초보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 부분에는 이 구들 시설이 전혀 안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 부분인데 남쪽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들은 보통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구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1구역과 2구역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상구역에 한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그건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부분에서 기와가마가 나왔습니다. 기와가마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시대는 소비지하고 생산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춘천시청에서 기아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양강에서도 가지고 오고 대계동에서도 가지고 오고 산하고 물하고 점토하고 많은 지역에서. 근데 고려 시대로 오면 주변 사찰을 많이 보시겠지만 사찰을 기준으로 들면 사찰 주변에 기와가마가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한은 10년이라고 20년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때 구울 경우도 있고 그 공급 자체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전용 공용 공급 체제에서 종속 공급 체제 고려 이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춘천 소양로 유적에서 기와가마 9개, 천육사지명 기와도 여기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성실은 기와를 굽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소실은 불을 지피는 곳. 요거의 형태에 따라서 반원형의 단면 형태, 내평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형이긴 하지만 건물지, 대형 건물지 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하고 있습니다. 도로요구입니다. 도로요구는 1구역 남쪽 끝에서 폭 10m, 측간거리 120 정도로 남북도로이고 1에서 4그리드 1, 2, 3, 4, 5그리드로 나눠있는데 1에서 4그리드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쪽 편으로 추가적인 도시가 확장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건물지가 굉장히 잘 남아있는 건물지로 보여집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내에서도 그렇고 춘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잘 남아있는 하부시설이 잘 나와있는 건물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명자형으로 기와열이 확인되고 기와열은 아마 단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0cm 이상의 할석을 이전으로 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아궁이입니다. 앞에 타영원을 수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방을 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건물의 한 세트입니다. 여기는 당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적심 소속 구들과 평행하게 놓아져 최대 정면 4칸, 측면 1칸 건물입니다. 그리고 담당지 내부에서 고려시대 토기편과 상당량의 어골문 편기와 그러니까 뼈 모양처럼 생긴 기와 문양이 대부분 나타났고 남면초라는 명문 기와가 새겨진 기와도 확인되었습니다. 명문 기와는 근화동 206번지 봉이산성 춘천정거장 B 7층 석당 이 부분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중세시대 도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합니다. 경장도입니다. 이 그리드 서쪽 경계에서 2개소가 확인됐습니다. 고랑의 너비, 도둑의 너비 일정 간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아마 경작지로 파악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요구하고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지 않았다는 말은 경작시가 있었다는 걸 도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대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후대 사평으로 뭐 많이는 안 나오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입니다. 근대까지는 할 그게 없었는데 그냥 여러 부분에서 상부에도 살았다는 거 하고 고종의 신식합회 2도 높은 백동화가 확인되었습니다. 1구역의 시기별 유물 현황입니다. 남한 여초하고 고려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고려의 건물지, 수열 건물지, 담장지, 매낭류고 요 수열 건물지가 주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114개에 247점 그리고 토도류가 기와 토기 흙으로 만든 걸 전부 다 토도류라고 하는데 거기에 233점에 금속류가 13점 그 석기류가 1점 이렇게 1구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2구역 발굴 현장입니다. 저희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하고 있는데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지금은 B, C, D, E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A하고 F는 중지가 되는 바람을 못했고 A는 요 기둥통이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서 환경 영향성 평가로 아직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한 내년쯤 돼야 발굴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구의 빈도수는 요 도로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집중도가 높은 걸 알 수 있고 이 앞쪽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요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항공사진인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경이 있고 여기 발굴조사한 이 부분에 도로는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통이 20개 이상 나온 지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구역이랑) (2구역이랑) 토층이 약간은 다릅니다. 이 다른 이유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 좀 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높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층으로 파악되는 한갈색 사기경 토층에서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시대 요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주거지인데 주거지가 4층 바닥을 파고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중심되는 유구가 건물지가 아니라 수열 건물지, 주거지가 됩니다. 구들, T자인 구들, 일자인 구들이 방향으로 나옵니다. 이 크기는 3.5에서 4m 정도. 보통 춘천역 강원도 지역에서 주거지의 크기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소형은 22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발견되는 주거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형 주거지입니다. 중형으로 볼 수 있는 건 딱 한 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지 안에 저장 구덩이로 파악되는 구덩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서쪽 B와 C그리드, D그리드 서편에서만 17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방향이고 내부 시설은 구들이 일자인, T자인, 기역자인 구들과 아궁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고 저장군과 주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토 유물로는 땅값고비하고 대호,
평기와 철제 가위, 문고리. 평기화는 일반적인 숙기화가 암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궁이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흔적만 남았는데 요 불태운 흔적하고 주변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음식을 해 먹거나 음식을 하면서 난방까지 같이 한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아궁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붉게 소토가 되고 있고 그런 저자 구정이하고 같이 확인됩니다. 거의 사각형으로 확인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부에 나무 기둥 자리 등이 확인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확인되는 높이는 30cm에서 18cm에서 62cm 정도 되는데 아마 강원도 지역은 조금 더 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물 자체가 이 지역이 춥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이 잘 남아있는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가면 중간에 이런 돌 하나 있고 주거지가 끝입니다. 강원도하고 위쪽 지방에 특징되는 게 이런 구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통일신라 시대 수요건물집, 그러니까 주거지를 마셨고 지금 고려시대 수요건물입니다. 이 모양새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열을 세워가지고 기역장형으로 연기 구멍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생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지금 제일 큰 주거지로 5m에 4.5m 정도, 이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궁이나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주거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불 피우고 여기에서 자지 않았을까, 생활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주변부는 이렇게 기둥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 주변에 기둥하고 이런 흔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조선시대 건물지하고 중국된 상태입니다. 주택용물로는 청자구역부탄, 평기와 철제 소뚜껑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유구배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지고 적신 건물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초록색 부피는 게 여기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마을은 모여있어야 지금 시골에 가보시면 동네 집단이 한 곳으로 쭉 모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도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고 외부 세력 등으로 모여서 살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신 건물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1구역하고 3구역 쪽에 나온 적신 건물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소규모의 건물지만 여기서는 확인됩니다. 좀 큰 건물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구역 자체는 아마 주거 영역으로 봐도 그게 무방할 정도로 이런 작은 건물지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서 설명드렸다시피 구덩이를 파고 강도를 채우고 여기에 초석을 올린 다음에 건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는 게 제일 하부 시설만 파악되는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요거에 이게 집수시설 처음에는 연못으로 파악했었는데 연못이라고 하면 가장자리에 특이한 시설물이 확인되나 요거는 원형의
한쪽으로 그냥 폐기된 양상의 돌만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을 모아가지고 어딘가에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건물지 안에 좀 전에 보여줬던 주거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기된 이후에 이 건물지가 들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통일신라시대 가장 발전된 도시인 경주에서 확인되는 도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경주에서는 자갈도를 깔고 그리고 배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물론 왕경이랑 왕경 위의 지역은 뭐 이 시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거는 차륜흥이 지나가고 구덩이가 만든 그냥 배수시설이 지나가는 걸 도로로 파악해도 무방합니다. 방향성을 일정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걸로 봤을 때 도로는 분명하고, 이 부분에서도 확인되었고, 이 도로랑 상구역에서 하는 이 도로하고도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차륜입니다. 아마 많은 수의 수레가 지나갔겠죠. 지나갔는데 상부는 상평되고 남아있는 게 요 배수시설 일부하고 차륜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쪽에는 이렇게 배수시설이 있고 요 위쪽으로 다수의 차륜은 쭉 지나가는 거 파악됩니다. 이건 아마 일본의 야마다라는 고고학자가 요 수약주라는 도로하고 범위를 파악했던 도로하고 거의 이어지는 게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하지 않았지만 여기 통일신라시대 수열 주거지, 그러니까 주거지를 조사하고 있고, 여기는 시굴 조사에서 트렌치를 확인해 봤을 때 삼국시대 유구가 요 밑에 층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한데 검은색 태적층 안에 노랗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자형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구역 야구 조사했는데, 상구역은 요 빨갛게 표시된 요 부분이 되겠고, 조사는 요 부분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토 중에 있고요. 상구역에 특이하게 자연 제방대가 나옵니다. 모래로 쌓인, 그러니까 소양강하고 북한강이 흘러내려오면서 물이 넘치면서 쌓여진 흙입니다. 그리고 유구는 요 자연 제방대 위에 대부분 분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형 건물지 보이는 건물지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유구 현황은 고려시대 도로와 건물지, 수열 건물지, 수열 폐화무지, 기타 나오고 있고요. 통일신라시대 수열 건물지, 요거 주거지입니다. 적성유구, 수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구역은 지대가 높아가지고 도로 유구가 이 구역에서 나오는 도로보다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차륜항입니다. 바퀴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열을 재시면 한 140에서 160 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폭은 고려시대 차륜폭이랑 그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요거 표시된 부분이 이거 뭐냐고 하시겠지만, 여기
말 발자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유구입니다. 말이나 소나 이렇게 끌고 가고 그 위에 수레가 이래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 그 고려시대하고 통일시대하고 섞여 있다고 지금 조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향후 보고서가 나와야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지는 아마 이 자료 자체가 대형 건물지를 조사하기 전에 조사했던 거라서 조금 빈약한 건물지만 이 사진이 편집되었습니다. 요거 주거지입니다. 기역자형 구도를 가지고 있는 주거지, 일자형 구도를 가지고 있는 주거지. 여기는 시골하고 미군이 생활하면서 파괴되어가지고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데 디귿자형 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구조는 저도 요 발표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고, 요거는 주거지가 2단으로 구들하고 생활공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의 주거지입니다. 요 아래쪽에 생활을 하고 요 위쪽에 구도를 해가지고 계단 형태로 이렇게 파악되는 주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은 제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기회가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구에 대해서는 수열 구덩이, 저장 수열 같은 깊이가 좀 있는, 딱 봐도 한 80cm 이상 깊이 되는 구덩이에 이런 식으로 유물이 확인되는 구덩이가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조금 역할이 조금 달랐지 않았을까. 1구역에 강수라고 추정되는 건물이 포함된 시설물이 있고, 2구역은 주거 영역, 3구역은 또 다른 건물지가 있는 시설물로 파악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유물로 이렇게 보면 유물의 시기 차이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캠프 페이지 내에서 유물별 시기 차이는 나지만 동일한 면에서 고려시대로 파악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시기 차이는 거의 안 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하류가 차지하며 일부 청자 그리고 철기류가 일부 확인됩니다. 그리고 1구역 세종문화재원에서 발굴조사한 사그리드 2호 담당지에서 출토된 1006명 기하의 생산지가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주변에서 여러 명문 기하가 춘천 7층 석당지 기하가마 출토 1064지와 비교해 봤을 때 태계동이나 원리동에서 찍었을 수도 있는데 이 주변에서만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주변에 이런 기하가마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2구역 고려시대 C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명문기하는 근하동 일대 이쪽에서 다수 확인되는 고려 중기 이전에 간청의 소속에 포함된 강면의 주도하에 만든 기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청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명문이 비슷한 지역에서 쭉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전이 한 점 나왔는데 북선 인종연간에 제작된 가오 통보가 출토되었습니다. 요거는 시기가 거의 1056년에서 1063년도 요때 제작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 시기가 거의 고려시대 유구의 시기라고 보시면 봐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구역에 부경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물지에서 확인된
특수기아, 안막새와 김하나 등은 일반적인 건물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아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 시그리 줄터 기아고 강풍 보고 요 김연아 안막새, 요 김연아 같은 경우는 중요 건물에서만 나온다고 봐야 되는 기아입니다. 일반 건물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초문 안막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물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주변에 7층 석탑하고 근하동 단간 지주하고 쭉 연결해서 중심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유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구의 구조와 출도 유물을 통해 본 유적에 조사된 상층 유구는 통일신라에서 조선전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생활 유적입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방향이고 규모는 소형으로 내부에 일자형 구들에서 T자형, 기역자형 구들로 변화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변화는 기존의 주거지 연구에서도 이렇게 확인되었고 현장에서도 일자형 구들에서 조금 발전된 T자형 구들, 기역자형 구들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두 줄 고래가 생긴 구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기조사된 자료와 비교해보면 고려시대 근하동 유적 전체에 박리구획이 이루어졌고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공간이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야마다 선생이 2008년 우수조 반격구역입니다. 이 하나의 방으로 나눠서 도시를 건설했을 거라고 파악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경주 왕경지구는 당나라의 도시 구조를 본따서 이렇게 격자 반격을 짜서 다 집어넣은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에서도 춘천에서도 이 캠프페이지 유적 이 부분도 도로의 연결 지점을 봤을 때 이 반격 구조에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구역과 삼구역에서 확인된 대형의 적신과 이로 이루어진 건물지의 성격은 규명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이고 일상구역과 접한 2구역 그리고 A하고 F 그리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적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적에서 확인된 명문기와와 동전은 유적의 편년뿐만 아니라 당시 대외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끝으로 조사지역인 춘천 캠프페이지 유적은 오랜 기간 인간 활동이 이루어진 중심지역으로 파악해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으로 구획된 도시가 확인된다면 이 시기에 춘천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기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는 유적 상층 60%가량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유치청의 조치사항 이행으로 유적 보호 관련으로 마사 복도 후 상층이 완전히 복도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향후 유적의 보호 방안 마련 후에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추가적인 질문 있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웬만큼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표가 다른 때보다 좀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질문을 좀 오늘 여러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강의하시면서 그 천육사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 기화가 그러면 출소가 된 건가요? 천육사라고 쓴 기화가. 예, 잠시만요. 왜냐하면요, 그 7층 석탑 구역에서 지사 구역에 나온 거를 그 육자를 원자로 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육자가 정확한 건지. 그거는 저는 천육사지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여기 사진이 있었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7층 석탑에 나오는 서양의적에서 나오는 요 탁본인데 이거랑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천육사지라는 정확한 기한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부에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요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네. 당초 저기 발굴 계획에 하층 구조는 발굴 계획이 없었나요? 정확하게 하층부지요? 아니 하층 보기트. 상층이랑 하층이랑 발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층만 하고 지금 하층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층은 못했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상층을 전부 다 발굴 조사한 다음에 그 문화유청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가지고 상층을 풀어줄지 말지 정하고 하층을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상층에서 보존해라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층은 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요 상층 중에서도 이 부분 요 하얀색 표시된 부분이 지금 다 상층을 완료해야 얘가 하층을 내려갈지 말지 거기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하층을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질문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삭제 취소였었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었냐도 궁금한데 맨 첫 번에 그 발표하실 때 원조왕 때에 여기가 춘천이 백제 영역 안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춘천의 가평이나 춘천 인근에서 백제 유물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죠. 현재까지. 그래서 저거 하층 구조를 더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발굴을 안 해서 못 볼 수도 있지만 이왕에 저렇게 발굴을 하는 입장이면 하층 구조를 더 내려가서 그때의 초기철기 시대나 하여튼 그 기원 전후기 시대 때의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지금 가평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이 북한강 줄기에 백제 유물이 발견된 거를 제가 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 생각을 잠시만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여기 백제 고구려 영역이 5세기 붙었고 백제 영역은 4세기 붙으라고 봐도 무방한데 백제 중에서도 춘천 지역은 제일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으로 보여지고 북한강을 기준으로
아마 아래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4세기, 3세기 요 시기의 유구들이 정확하게 백제라고 명칭을 지을 수 있는 만한 유구들이 중심지에는 쉽게 확인될 수 있으나 너무 좀 외곽 지역은 그런 흔적이 조금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슷한 시기에 낭낭토기들은 상당 수량이 나오는데, 예, 물론 이제 그때에 점령했다 그래서 와서 전체가 와갖고 뭐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문명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옮겨 다닐 수 있는 어떤 유물들, 그런 게 전무하게 안 올라왔다는 것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오면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욕심에서 저거를 이왕에 팠으니 그 밑에 하부를 더 파가지고 혹시 파볼 수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생각도 좀, 이건 단순히 시민으로서 좀 욕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강사님,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그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제가 캠페이지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저게 발굴이 중단되는 이유가 사실은 캠페이지 오염 조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하얀 부분에 지금 저쪽 디귿자로 되어 있는 부분, 저기가 이제 미군들이 묻은 기름통에 한 30개 정도가 묻혀있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아예 발굴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위에 올라서 또 이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기름통이 나왔고요. 여러 군데 이제 오염된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오염된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지역을 정화를 하려면 발굴하고 정화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중도 보전본부의 김종문이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문화청에 고발하고 춘천시 고발하고 이러면서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물들을 갖다가 뭐 버렸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유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조약들 뭐 이런 거 막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갖고 이제 이 고발을 했고, 춘천시에 와서 국민의힘의 모 의원하고 같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이제 이 발굴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기름 오염 때문에 작년도에 발굴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문화재청이 발굴을 강제 중지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와 계시지만 영남이나 부경이나 세종이나 세 군데가 여기 들어오면 발굴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큰 발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들을 굉장히 하고 왔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손해가 큰 거죠. 왜냐면 오랜 기간 여기에 묶여 있었는데 정작 발굴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게 이제 기름 오염하고 같이 묶여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름 오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해서 5월달부터죠.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해서 이제 오염 지역 조사를 전문 조사했거든요. 이 과정에 문화재하고 중점을 하려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오염층하고 문화층하고 선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막 고발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문화청에서 덮어라 이렇게. 지금 춘천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게 정화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쪽에 추가 발굴 이야기 하셨지만 추가 발굴지들은 결국 하연경 오염 정화하고 같이 묶여갈 거예요. 그래서 하부 구조를 지금 단계에서 보는 거는 쉽지 않다. 사실 올 봄에 문화청이 발굴을 안 풀어줘 갖고요. 춘천시가 애를 먹었어요. 발굴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문화청이 발굴을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와라 그러는데 춘천시가 이 대책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청을 갔다 왔어요. 3월 초에 문화청을 가서 왜 이걸 발굴을 풀어줘야 오염정화 작업을 할 텐데 발굴을 왜 안 풀어주냐. 그래서 결국 발굴을 풀어줬거든요. 발굴을 풀었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진 거죠. 유물을 뭐 방치하고 부실 발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고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청이 이제 골치가 아팠다.
제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한성백제라고 하는 백제 유물들은 저희가 TV에서도 보고 보는 그런 유물들은 중심지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층에 백제시대 유물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좋겠어서 그래요. 그거는 숨기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그게 아니고 나왔으면 좋겠어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희박하지 않은가. 근데 이상한 게 그게 나왔으면 한다는 게 뭐냐면, 화천 거래리에서는 흑색 마연토기가 나왔어요. 네. 거래리 여기서 더 들어가갖고, 화천 쪽에서. 네. 근데 이 중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흑색 마연토기는 굳이 백제라는 유물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백제 거다. 백제가 가지고 와서 백제 사람들이 이쪽에 살았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그거보다는 위에서 가지고 내려왔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위에서 왔는데 되게 이제 보면은 서해안 쪽에서 들어온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네. 백제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아마도 춘천이 한강 수계를 따라가지고 한강과 북한강 수계를 따라서 이동 통로는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그렇게 이렇게 안 하셔도 그건 조금 넓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소형 거주지가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발굴한 지역이 옛날에 양월 여초에 평민들이 살았던 주거지로 봐도 되는 건지 하고, 그리고 지금 온돌 시설 보면 일자형, T자형, 기역자형, 또 말구형까지 이렇게 모아서 이런 유물, 온돌 유적들을 볼 때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주거 영역이 요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해 봤을 때 이쪽은 주거 영역보다는 관공서 영역일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일반 서민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서민이 아니고 여기에 생활하던 사람들, 이 시기에는 기하 건물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수혈 주거지에서 하고, 이 수혈 주거지는 강원도 쪽, 그러니까 강릉, 홍천 이런 데서 소형 주거지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이하게 봤던 부분들은 구들을 쌓아가지고 나타난 부분, 남쪽 편이 출입구 시설이 있었다. 그거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남쪽 부분에만 구들 시설이 아예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대부분 동양보다는 남양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남양이 따뜻해서 그쪽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굳이 그쪽에 온돌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요 돌이 나온다는 건 현재로 벽난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돌이 데워진 열로 인해서 그 생활 공간 안에 좀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생활을 쉽게 하기 위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소형 건물지들은 요 강원도 요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릉, 홍천, 춘천 요 지역에 나오고, 요 가까이는 우두동, 요 강 넘어서 우두동 지역에서도 확인되는 유적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거의 흡사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나눈다면 좀 빠른 게 일자형 구들 시설이고, 그보다 조금 늦은 시설이 T자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역자형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아까 김연아 기하고 좀 특이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 기하가 나온 위치가 이쪽이라고 하셨죠?
보통 김연아 기하고 그 나오는 기하 보면 최소한 큰 항공서나 이게 아니면 전류밖에 볼 수 없을 텐데 7층 석탑하고 거리상으로 좀 멀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혹시 연관성은 제가 정확하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말구 조사를 상부역은 하지를 않아가지고 특정 쪽에서 예, 상부역 요 기아가 많은 건물지가 많은 게 나왔는데 요 기관나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에서 나올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7층 석탑하고 연결은 중간에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더. 그리고 단간지조하고 7층 석탑하고 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캠프페이지가 전부 다 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사찰 곳을 보는 게 많이 더 가까운지 아니면 관공서 건물을 보는 게 더 가까운지. 제가 발굴 조사 이쪽 조사자가 아니라서 그 사찰이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금당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물로도 이런 기하유물, 기면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불상이라든지 불교 계통의 유물이 일부는 확인되어야 됩니다. 요것만을 가지고 이게 사찰이랑 연결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나요? 이 발굴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예, 저도 언제까지 추천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모르는 거지. 춘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춘천시가 이렇게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따 발굴 끝나면 뭐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일단 이게 지금 예산은 어디서 돼요? 문화재센터에서 돼요? 춘천시에서 돼요? 춘천시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연결해서 쭉 같이 진행하면 좋은데 이 여건상 그 재반 여건 조금 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 영향성 평가가 뭐 시일이 언제 걸릴지도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얼떨어 같은 부분만 볼까요? 일단 환경오염 정화 작업이 올 연말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끝나는 과정에서 문화재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못 끝나는 건 확실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자, 강의 이거 마치고 재구랜드가 지금 예정된다 그러는데 그게 뭐 속이 맞아요 지금은. 다음 달 강좌가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달 강좌 때면 위드 코로나 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다음 달 오시는 강사님이 굉장히 스타 강사님이십니다. 그 TV에 많이 나오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조천호 교수라고 TV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강사님이 다음 달에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더 우리가 그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 좀 풀어져서 이 강의실을 꽉 채우고 강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째 강의 오늘 좀 일찍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